바쁜 삶 속에서 놓치긴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한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슈는 현재 장안의 화제죠. 이틀 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산업과 분야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리서치센터 조병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14일자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수치적인 목표치도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형 뉴딜 정책 16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의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발전 과정에 있어서 태를 좀 바꾸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규모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뉴딜이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 뉴딜 7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고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약 3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기별로 봤을 때는 2020년까지는 이제 착수기, 그리고 2022년까지 디딤돌을 만들고, 그리고 25년까지 우리나라 어떤 성장 모델의 변화를 완전 공고히 하는 그런 시기로 삼겠다라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 측면에서 봤을 때 73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이 금액상으로 가장 크게 책정이 되어 있다, 가장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무려 16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니까 국가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야들이 그린, 디지털, 고용 이렇게 세 가지 분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그린 뉴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향후 사업 진행이나 진행의 축이 주로 환경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뭐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도시 환경이라든가 생활에 있어서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부분, 그리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 구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린 뉴딜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우리 정부만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15년에 체결됐었던 파리 기후 협약 체제가 적용이 되면서 각 국가, 각 경제권별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강해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라든가 기타 국가들, 기타 경제권에서도 환경 정책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린 뉴딜 안에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10대 이번 160조 원짜리 한국형 뉴딜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10대 대표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게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우리가 흔히 이제 수소차, 전기차로 대변되는 산업인데요. 여기에 20조 원의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그린 에너지 산업 부분에 11조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부분들은 흔히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 태양광, 그리고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차, 이런 밸류체인들이 일단은 눈에 들어온다, 가시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그린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디지털 뉴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인 언택트와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10대 과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많은 예산, 그러니까 약 18조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디지털 댐입니다. 디지털 댐이라는 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5G 통신망을 갖추는 것들을 필두로 해서 AI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에 연계를 시키기 위한 기초 인프라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눈에 와닿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5G 통신망이 먼저 설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과기부와 그리고 통신업체, 3대 통신업체 CEO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2022년까지 약 25조 원의 통신망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수도권과 주요 도시 중심으로 이제 5G 통신망이 국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IT 쪽의 디지털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도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1차적으로 좀 관심이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이번 뉴딜은 환경 및 ICT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 쪽으로 투자가 아무래도 좀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제조업 섹터나 아니면 다른 섹터가 좀 소외받고 또 영향을 받게 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정 부분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일단 코로나 상황 이후에 글로벌 성장 경로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들에 있어가지고 부담이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런 뭐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ICT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존 산업과 기존의 우리 생활과 신산업 간의 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지금 당면에 있는 글로벌리 발생하고 있는 총수요의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당면하고 있는 구산업 쪽에 있어서 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기업들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산업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융합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배양시키고 향후에 추가적인 입지를 공고하는 이런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시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신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배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여러 측면에서 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은 만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더불어 기업들도 그에 맞춰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